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그간 강조해 오셨습니다. 주말간 이뤄진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2시간 전에 보고를 받아서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전부 좀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상 파악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거취 관련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바지검찰총장 소리를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는 대놓고 패싱당하는 말뚝총장, 허수아비 총장으로 떡락했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의 자포자기 선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총장의 비애마저 느껴지는데요. 차라리 사퇴를 감수하고 할 소리라도 좀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벌인 검찰 구테타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최소한 이런 똥배짱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주말에 벌어진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셀프 황제조사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발 더 나가 민심마저 뒤흔들며 이게 나라냐라는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의 공무원 나부랭이가 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속 명대사입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 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치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정 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는 좋아할 겁니다. 왜? 국정 철학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김건희 씨 소환조사 패싱 논란과 관련해 당장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을 대면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5월 검찰 인사 이후 누적된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기사 그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역대급 전무후무한 검찰의 하극상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기수와 서열을 중요시 여기는 검사 문화에서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대통령과 그 부인을 믿고 들이받은 거죠. 사실 이걸 대가로 검찰총장을 약속받을 수도 있었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총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진상조사 등을 지시할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진상조사나 감찰 등이 현실화될 경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의 비공개 조사를 계기로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표면화될 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이 총장은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고 이후 이 총장은 인사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교체된 이후 이 총장이 다시 성역이 없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중앙지검 관계자가 같이 판단의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검이 지난달 쿠팡 랭킹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대신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한 것을 두고도 이 총장이 이 지검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검장과의 불화설을 묻자 이 지검장과 잠시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사장이나 저나 웃고 말았다며 갈등설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벌어진 일은 누가 봐도 하극상 사태이며 이원석 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에게 까이고 만 건데요. 이건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인 거죠.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원석 총장,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요? 이대로라면 이창수 지검장이 역대 최단기간 검찰총장에 오르는 신기록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건희 씨 면죄부를 줬다면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범죄 혐의의 289 중에 200 범죄 일람표 중에서 289번이 그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는 엑셀 파일에 그 계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에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전주는 이게 공범으로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걸 죄송합니다. 예. 꼭 그래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인데 그거로 생각하지 말고요. 일반적인 사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 조작이 한 108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계좌에서만 48건의 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근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 정도의 거래와 그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비공식으로 어제 뭐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정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미 공범들의 사건은 지금 항소심까지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대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좀 엄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전주의 가담 여부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 있으면 대법원에 입장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인 입장 있잖아요. 네.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셔서,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한 거라고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품백이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명품백이?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죠, 후보자님? 전 나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를 하셔서 좀 입장을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대법관이 되실 분이면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저는 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완전 뒤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